자, 오늘은 경기교육 기본이 되는 혁신학교에 관한 기본 문서를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간단하게 말해서 경기교육은 그 기본이 바로 혁신교육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혁신교육을 좀 긴 먼 안목으로 그쵸? 가져간 게 바로 뭐냐면 2030 경기 미래교육일 것이고, 그쵸? 경기교육, 이제 혁신교육의 어떤 미래적인 부분을 포함한 것은 경기 미래교육일 거고, 또 혁신교육을, 그쵸? 성장 단계별로 표현한 게 지금은 무엇이다? 혁신교육 3.0이라는 표현으로, 그쵸? 1.0, 2.0, 3.0이 있으면 1.0은 혁신교육이 막 생겨난 것이고, 혁신교육 2.0은 이것이 제도화돼서 막 퍼지던 시기인 거고, 혁신교육 3.0은 이것의 어떤 질적, 그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아마 혁신교육 3.0인 것 같아요. 그쵸?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혁신학교, 혁신교육에 대한 기본 철학들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자료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문서 한번 살펴보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문서들이 있는데 한번 오늘은 이거 설명이 잘 되어 있으니까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그죠? 그죠? 531 교육개혁안 1995년도에 있었던 게 의미가 있었지만 한계점이 있었고요. 그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자생적인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이 있었는데, 이게 바로 경기혁신교육으로 그쵸? 발전이 되어 왔고, 그런 것들이 쭉 진행되어 왔다라고 하는 큰 머릿말 정도인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혁신학교 기본 철학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혁신학교 기본 철학은 공공성, 그죠? 그죠?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교육을 기본 담고 있는 것이겠죠. 공교육의 사회적 역할을 추구하는 공공성의 가치를 바탕으로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의 을 기본 철학으로 삼는다. 혁신학교의 기본 철학은 교육의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와 맥락을 같이 한다. 그렇죠? 공공성을 어떻게, 그렇죠? 모두를 위한 교육을 추구한다라는 것이겠죠. 공공성과 평등성의 가치를 기반으로 적극적 지원 행정을 통해 학교 자치를 구현하고, 학교와 지역 간의 연계를 통해 지속 가능한 배움의 공동체로서 학습 복지 체제를 구축한다. 최근에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학습 복지 체제라고 하는 개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공성은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모든 학생들에게, 그렇죠? 옛날에 무슨 인류교육, 선진교육 뭐 이런 것들은 잘하는 아이들을 더 잘하게 하는 교육이었다면,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필요한 충분한 물적,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며,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에는 그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의 원리가 내포되어 있다. 이는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적 교육복지, 계속 나오고 있죠. 교육복지의 실현에 관련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범위에서의
학습 복지로 구체화되어 나타나는데 지역혁신교육 포럼, 혁신교육지구, 마을 공동체 등은 아이 한 명을 기르기 위해 온 마을이 나선다는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학습 복지 체제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그렇죠? 좀 어려운 말들, 이해하기 힘든 말들이 많이 나왔는데 또 진행하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혁신학교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교육의 공공성은 학생 한 명 한 명을 존엄한 존재. 이번에 나온 경기도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존엄이죠. 존엄한. 그 자체로서 가치 있는 거고 학생 스스로를 인정해 주는 겁니다. 존엄한 존재로 인식하고 학생들 스스로 자신의 자아를 형성하고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학교 교육 공동체 구성원 간의 연대,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 학생 상호 간의 공동체성 내면화, 평등한 권리와 의무에 기반하는 소통과 참여의 공동체, 배려와 존중의 생활 공동체, 학생의 배움이 주체가 되어 즐겁게 배우고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편적 학습 설계, 교사 전문성 강화, 학생의 삶에 기반하는 창의적 교육과정 운영 등으로 확장되며 학교가 행복한 배움의 공간이 되고자 할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교육의 가치다라고 사실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좀 어려울 수도 있고 계속 동의어 반복하는 느낌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요 뒤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굉장히 길고 그죠? 난해한 문장이 제일 처음에 나오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다음에 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모든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은 또 이해가 쉽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혁신 교육의 기본 원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 철학은 무엇이다? 공공성이다. 그죠? 공공성을 어떻게 구현하느냐? 네 가지의 어떤 기본적 철학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죠? 민윤, 전, 창.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그죠? 민윤, 전, 창. 요거 쭉 한번 보시면 볼까요? 민주성은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가 되어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며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제도화하여 변화와 혁신의 지도성을 발휘할 수 있는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윤리성, 인간 존엄, 또 존엄 나왔네요. 존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한 명 한 명 존재와 서로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만든다. 그렇죠? 학교 문화를 이제 어떻게 만들 건가? 어떻게 서로 존중을 해줄 것인가? 그렇죠? 이게 윤리성이라고 봅니다. 전문성은 이제 어떤 교사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겠죠. 교육활동 및 수업에서의 전문성과 함께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사유하고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교육 공동체의 성장을 추구하기 위한 학습 조직화. 이제 요 네 개는 뒤에 있는 것들을 한번 다루고 다시 한번 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조직화. 창의성 한번 알아볼까요? 민, 윤, 전, 창.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바탕이 되는 힘을 길러주는 그쵸? 무엇이다? 창의적인 교육 과정이다.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한다.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살짝 해보면 민주성은 무엇이다?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이다. 윤리성은 무엇이다?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학교 문화이다. 전문성은 학습 조직화. 창의성은 뭡니까? 창의적 교육 과정이다. 이렇게 네 가지가 무엇을 향해 간다? 교육의 무엇? 공공성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다? 혁신 학교의 운영 원리 또는 운영 철학이다. 자, 그러면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다시 이쪽 와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주성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한 글이네요.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민주성은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그렇죠? 소통과 참여, 창의적 구상이 교육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교는 의견 수렴 장치, 협업 구조 마련 등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구축하여 구성원 모두가 교육 활동에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변화와 혁신의 지도성, 리더십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한다. 학교는 모든 학생 계속 나오죠. 민주성 사실은 모든 학생이 모든 주체가 참여, 민주, 삶과 배움의 주체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고 학교 교육의 주체로서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한다. 학교는 학부모가 학교육 주체로서 학부모, 여기는 학생, 학교의 교육 철학을 공유하고 학교 운영에 협력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그쵸? 이게 구성원들이라고 했으니까 학교 교직원들, 그쵸? 학생들, 학부모들, 지역사회. 학교는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교육 거버넌스. 교육 거버넌스는 여러 가지 조직들이 한꺼번에 같이 모여서 협업하는 협업 구조를 말하죠. 통해서 학생들이 삶 속에서 배움을 실천하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무엇이다? 민주성이다. 그렇죠? 모든 사람 참여한다. 그렇죠? 교직원,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윤리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윤리성은 인간 존엄의 가치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 한 명 한 명의 존재와 서로 간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존중과 배려, 존배, 그쵸? 기반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다움의 윤리를 함께 지향하는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그쵸? 교직원과 교직원, 교사, 학생 서로를 존엄하며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며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간다. 자율규범들을 제정하며
다름이 존중되고, 그쵸? 소통을 통해 공동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그쵸? 구현한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전문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지루하니까 제가 그럴까요?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전문성은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시스템 기반으로 개인의 성장을 넘어 교육 공동체의 동반 성장을 통해 학교 교육용의 신장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사 전문성은 교육활동 및 수업에서 전문성과 함께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교의 교육적 역할을 사유하는 공공적 전문성을 의미한다. 학교의 교육적 과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 조직의 목표와 주요 지향을 구성원의 지속적인 성장에 두는 학습 조직화가 필요하다. 학습 조직으로서의 학교 공동체는 학생의 삶을 지원하는 학생 중심 교육과정을 함께 실천하고 학교가 당면하고 있는 보편적, 개별적 문제 상황을 공동으로 해결하여 일상적 수업 나눌과 성찰 등을 수행한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창의성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혁신학교에서 추구하는 창의성은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으로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삶의 바탕이 되는 힘을 길러주는 변화, 발전, 성찰하는 창의적 교육 과정을 실천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의 공공성을 구현하는 것은 사회 계층의 격차 또는 개인적 한계를 넘어 각 학습자의 다양한 소질과 특성에 맞는 학습 설계를 통해 모든 학생이 자신의 삶과 연관된 질 높은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함을 의미한다. 학교는 지역의 특성 및 학습자의 상황 등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그렇죠? 지역 특성, 학습자 상황을 고려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의 삶과 배움에 적절하고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한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아까 우리 요약된 부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자, 우리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이제 조금 맥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의 학교는 어땠을까요? 그렇죠? 아마 교육부 장관이 있을 테고 교육감이 있었을 테고요. 그죠? 교육장이 있었을 테고 교장이 있었겠죠. 수많은 교장들이 있었으면 학교에서는 누구의 권위가 절대적이었을까요? 당연하겠죠. 그렇죠? 교장 선생님의 권위가 절대적이었겠죠. 이 사람이 혼자 결정을 해서 이쪽 방향으로 가자, 이쪽 방향으로 가자, 이쪽 방향으로 가자, 이쪽 방향으로 가자 라고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면 나머지 교사, 학생, 학부모들은 어떻게 했나요? 쫓아가야 하는 입장이었겠죠. 그렇죠? 이런 탑다운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학교가 그쵸 움직이질 않는 거죠. 그쵸 움직이질 않고 흉내내기만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서의 그리고 이렇게 가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 교실에서는 수업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혁신교육의 기본적인 것들은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우리가 모두가 주인이 되고 모두가 참여하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서 우리 다 같이 하자. 다 같이 하자. 그쵸? 그래야 학교가 변하고
교육이 변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아까 제일 처음에 서두에서 말했듯이 516이었나요? 잠시만요. 그렇죠? 여기 나왔죠? 531 교육개혁안에서 가장 컸던 게 뭐냐면 여러 가지 변화의 맥락은 잘 짚었지만 결국은 탑다운 방식이어서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학교의 주인은 교장이 아니라 뭐 교장이 물론 책무성은 굉장히 강하겠죠. 교장의 리더십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그렇죠? 교장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그렇죠? 교직원, 학생, 학부모, 그다음에 누구? 지역사회 다 같이 참여해서 다 같이 학교와 교육을 움직여보고 바꿔보자. 자발성을 만들어보자. 이게 결국은 민주성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의사결정에, 민주적 의사결정에 교직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 지역사회가 참여할 수 있는 근거들을 제도화하는 것이겠죠. 물론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학교 운영위원회라는 방법을 통해서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경기도교육청은 어떻게 했어요? 학부모회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었고요. 교직원회도 최근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고 학생 자치 같은 경우는 이미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학생들에 대한 실질적인 학교 운영, 학교 의사결정의 참여를 계속해서 늘리기 위한 그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교육 공동체, 교육 주체들이 다 같이 참여해서 여기 나왔죠.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학교 교육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책임지는. 그렇죠. 이러한 교육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게 바로 무엇이다? 민주성이다. 결국 민주성을 담보하게 되면 결국 무엇을 담보할 수 있다?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게 민주성이겠죠. 윤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에서 시스템이었다면 그러면 시스템 안에 있는 소프트웨어 그렇죠. 얘가 하드웨어였다면 그 안에 있는 서로가 존중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그래서 얼마나 민주적으로 학교 문화가 변하는지에 대해서 계속 교육을 개혁하려고 하죠.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다? 학교 평가, 학교 민주주의 지수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민주적으로 학교가 운영되는지 그쵸?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실천 중심의 민주시민 교육이다. 그쵸?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자신의 권리와 의식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윤리성을 둔 것이겠고요. 전문성은 수업에서의 전문성과 함께 교육적 역할에 있어서의 전문성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의 학교 조직이 행정 중심이었던 조직이었다면
얘를 무엇으로 바꾸자? 학습 조직으로 바꾸자. 그래서 교육청 단위의 그죠? 연수 같은 거 강사 데려다가 하는 연수는 지양을 하고 거기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머리를 맞대고 하는 학교 안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는 걸 통해 가지고 스스로 학교를 행정 중심 조직에서 학습 조직으로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게 결국 전문성의 역할이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게 자생력이 있는 것이고 장기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고 연속성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훨씬 이게 뭐예요? 자율성에 근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학습 조직화하자. 그 학습은 그죠? 교과별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수학이면 수학, 끼리의 학습일 수도 있겠고 학교의 민주주의나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 현안된 문제에 대한 코로나19 그 상황인데 온라인 학습법에 대한 것을 가지고 다시 헤쳐 모여서 이런 것들 가지고 토론을 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학교 자치 이거는 무엇이랑 맞물려 간다? 학교 자치와 맞물려서 그렇죠? 학습 조직화를 만드는 것이겠고요. 창의성 같은 경우는 무엇이다? 결국은 교육 과정이다. 다양화하자. 학생별로 개별화하자. 지역의 특성을 맞게 지역화하자. 그죠? 학생의 교과 선택권을 늘려주자.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다? 자유학기제 내실화하자. 이런 것들 다 교육과정이겠죠. 교육과정에 관련된 것들이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자면 민주성은 민주적인 학교 운영 체제를 만드는 것이고 존중과 배려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만드는 것이 윤리성, 학습 조직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로 전문성, 그 다음에 학생들을 위한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이 창의성. 그래서 민윤 전창 얘는 무엇을 향한다? 공공성을 향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이거는 되게 뭐 간단한 표 같지만 그죠? 가장 가운데 무엇이 있다? 공공성이 자리 잡고 있고 그죠?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는 비전 공유와 책무성,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소통과 참여의 학교 지역사회 협력 체계, 윤리는 존중과 배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실천 중심 민주 시민 교육.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학습 조직화, 공동 연구, 공동 실천, 수업 개방과 성찰. 창의적 교육 과정은 교육 공공성의 구현, 교육 과정 운영의 다양화,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 과정. 그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민윤전창 혁신학교의 운영 철학인 민윤전창 중에 민주성,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란 어떤 의미인가?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의 주인으로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교육의 주인이래요. 학교 구성원들이 누구다? 교직원들,
학생들, 학부모들, 그 다음에 지역사회 다 포함이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교육의 비전을 함께 세우고 학교 교육력, 학력이 아닙니다. 학교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춘다는 것을 뜻한다. 그 방향은 공공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자발성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 구조의 혁신,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교수 학습 체제의 정비, 지역사회와의 협력 체제 구축을 의미한다. 자,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한번 같이 볼까요? 민주적 학교 운영 체제가 구축된 학교의 특징, 즉 요런 학교를 민윤 전창 중에 민주성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 라고 볼 수 있는 학교들은 어떤 학교냐? 학교의 상황과 맥락을 반영하고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는 학교 공동체의 비전을 세우고 함께 실천한다. 자, 학교 비전 같은 거 몇몇 학교들 보면 막 10년, 20년씩 된 구닥다리 학교 비전, 교표, 교육 목표 이런 거 가지고 있는 학교들도 아마 꽤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죠? 함께 세우고 학교의 비전은 학교 교육 활동의 계획, 실행, 평가, 완료 및 개선 전 과정의 방향이 된다. 학생회, 학부모회, 교직원회 다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학생회는 초중등 교육법에 명시되어 있고 학부모회와 교직원회는 경기도교육청 학부모회 설립 조례, 교직원회 자치 조례에 다 있습니다. 조직하고 회칙이나 운영 규정을 함께 만들어 실천한다. 즉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주었죠. 구성원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고 민주적인 대화 토론을 기반으로 집단 지성을 발휘한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업무 재구조화와 민주적인 업무 분장으로 학교 사안에 대해 맥락적으로 접근하고 협력하여 해결한다. 자율성과 책무성, 그죠? 다 같이 참여하고 다 같이 책임을 나누는 거죠. 발현되는 학교 운영으로 학교 본연의 역할을 성찰하고 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교육적 담론을 만들어 간다. 자, 그래서 이러한 민주성에는 경기 혁신 교육이 생각하는 민주성은 크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네 가지의 그쵸 하위 목록으로 한번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고요. 사실 보다 보면은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약간 특정 자동차 회사 같은데요. 이러한 각각의 민주성, 윤리성, 전문성, 창의성 간에 약간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명확하게 떨어진다라기보다는 큰 어떤 철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전 공유와 책무성, 그쵸? 혁신학교 철학 이해, 비전을 공유한다. 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교장, 교직원, 학생, 학부모들이 머리를 맞대고 토론을 하는데 교직원, 학생, 학부모는 경기교육에 있는 혁신학교의 기본 원리를 지지하지만 요분이 지지를 하지 않는다면 그죠? 학력 위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아니면 학부모들이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다면 사실은 이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혁신학교의 철학을 이 모든 사람들이 물론 100% 동의는 할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그쵸?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는 측면이 있어야 된다.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운영 시스템, 권한 위임, 뭐 이런 것들, 교육활동 지원 환경 구축, 소통과 참여의 역동적인 학교 문화, 민주주의, 학생 자치 문화, 신뢰와 지지, 학부모 참여, 이런 것들,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 체계, 민주적 학교 운영이다. 자, 보겠습니다. 비전 공유와 책무성, 혁신학교 기본 철학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 구성원들이 학교 공동주인으로서 학교 교육의 비전을 함께 수립하고 학교 교육의 원리, 학교 헌장을 제정하여 학교 교육의 방향성을 공유한다. 학교 구성원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학교의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문제 진단과 구체적 실천 전략을 수립한다.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활동 중심의 학교 시스템, 그쵸? 얘 아까 말했던 전문성이랑 조금 겹치긴 하죠, 그쵸? 자, 그래서 학생 교육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져가는 원칙에 대하여 공유하고요. 민주적인 업무 분장으로 행정 중심의 운영 체제를 교육활동 중심의 운영 체제로 전환한다. 그죠? 그런 거. 업무 간소화 등 행정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한다. 이런 것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소통과 참여의 학교 문화겠죠.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생각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고 토의와 토론 등의 민주적인 방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결정하는 의사소통 시스템을 구축한다. 그렇죠? 이거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네요. 그렇죠? 수평적인 관계를 기반으로 일상적인 토의와 토론을 통해 학교 문제를 해결한다. 그렇죠? 중요하긴 하겠지만 잘 그렇게 되는 학교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학교의 장은 구성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혁신의 비전과 경로를 제시하고 그렇죠? 학교 교육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 동기를 부여하여 구성원의 성장을 돕는다. 이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학교 혁신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구성원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개방과 협력, 성찰과 실행과 성찰, 공간과 공유의 공동체 형성으로 역동적인 학교 문화를 조성한다. 구성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낸다. 이렇게 쭉 학교는 모든 학생이 삶과 배움의 주체로서 학교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학생 자치 문화를 형성하고 지원한다. 그렇죠? 이런 것들. 학교와 지역사회도 이렇게 협력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자, 두 번째, 윤리적 생활 공동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리적 생활 공동체란 인간 존엄 계속 나오고 있죠. 인간 존엄의 가치를 중심으로 학교 구성원 모두가 존중과 배려의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안전과 평화의 가치를 지향하는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공동체를 의미한다. 학교에서 만나는 학교 구성원들의 일상적 관계 속에서 신뢰를 구축한다. 존중과 배려, 존배죠. 존중과 배려의 생활 공동체가 되기 위해 교사의 윤리적인 실천. 그렇죠? 자, 요거 가장 중요한, 이것도 중요한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윤리와 규범을 함께 논의하고 주체적으로 실천해가는 시민교육을 지향한다. 그쵸.
무엇을 지향한다? 시민 교육을 지향한다. 그렇죠. 경기 교육의 가장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윤리적 생활 공동체에서는 시민 교육을 지향한다라고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민 교육은 당연히 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인데 예전의 시민 교육은 어떤 이름으로 불리워져 있었냐면 윤리 교육, 도덕 교육 이렇게 부르다가 그 다음에 인성 교육이라고도 불리기도 했죠. 그렇죠? 그 전에 아마 반공 교육도 요즘에 들어갔지 않았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인성교육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그쵸? 성인, 즉 어른들이 특정 가치는 어떻게 한다? 수용하고 특정 가치는 배척을 하는 거겠죠. 학생들한테 성인과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좋게 말하면 전수하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어떻게 하는 거다? 강요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 학생들이 부어탈 틈을 주지 않는다? 생각하고 사유할 틈을 주지 않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인성교육의 기존 행태이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요런 가치, 요런 가치, 요런 가치, 요런 가치는 좋은 거거든. 그러니까 너희들도 요런 가치를 무조건 수용해. 그게 바로 인성이야. 그쵸?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반대일 수도 있거든요. 그쵸?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거꾸로 얘기했네요. 그쵸? 그죠? 무조건적인 어떤 공동체성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다 인성교육이겠죠. 이미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어요. 답이 정해져 있고 그 사이에 학생들이 생각할 틈은 없어요. 강요하는 거예요. 특정. 이게 무엇이다? 인성교육이었다면 시민교육은 그게 아닌 거죠. 시민교육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쵸? 윤리와 규범을 함께 논의하고 실천해 가는 거거든요. 그럼 예를 들자면 학교에서 실내화 신너라, 실외화 신지 말아라 하면서 옛날에 막 저도 뭐 애들 벌도 세우고 약간 때리기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쵸? 그럼 아이들한테 그럼 이게 사실은 그쵸? 토론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윤리적인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쵸? 윤리적인 문제는 아닌데 이거를 제도화 해놓으면 이게 윤리적인 문제가 되죠. 법을 어겼냐, 어기지 않았냐. 윤리와 규범이겠죠. 또 윤리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그쵸? 이런 것들을 학생들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실천해 갈 수 있도록 삶의 방식으로서의 민주주의인 거죠. 그쵸?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삶의 방식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러한 시민 교육을 하는 거죠. 그죠? 실제로 봤을 예를 들자면 휴대전화. 그죠? 쓰면 안 된다. 언제는 써도 되고 언제는 쓰면 안 된다. 다 어른들이 정해놓고 아니면 형식상으로 아이들 한둘 끼워 넣죠. 구색 맞추기로. 그렇다기보다는 휴대전화는 사용은 어떠한가? 이게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될까? 우리 어떻게 할까? 아이들이 정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그러면서 사실 아이들의 성장도 일어나는 것들이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의 윤리적 생활 공동체, 시민교육.
학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민주주의, 생활 속의 민주주의, 일상의 민주주의, 그렇죠? 경쟁과 효율성 중심의 교육 활동, 그렇죠? 일어나는 교실에서 이건 이제 경쟁과 효율성 중심이죠. 사실 효율적인 건 어때요? 선생님이 규칙 딱딱딱 정해서 딱딱딱 하는 게 효율적이죠. 그게 아니라 관계와 규범과 신뢰가 기반이 된 생활 공동체로서의 교실로 회복한다. 도덕적인 학교 풍토 조성을 위해 학교 및 교실을 상호 협력적이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가꾸어 간다.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윤리적인 생활 공동체는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윤리적 생활 공동체가 구축된 학교의 특징은 인간의 존엄과 감사와 격려가 있는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가 조성되어야 되고요. 평화로운 공동체 문화, 그렇죠? 평화의 소중함을 알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 그렇죠? 다양성 존중하는 것. 서로의 권리와 다름을 존중한다. 권리 인정해줘야 되는 거죠. 교육과정 속에서 시민적 판단 역량, 아까 말씀드린 것이겠죠. 시민적 판단 역량과 소통 역량을 강화하는 실천 중심 민주 시민 교육, 실천 중심 민주 시민 교육, 실천 중심 민주 시민 교육, 그렇죠? 활성화한다. 학급 자치, 학생 자치, 내시어라를 통해 이거 중요한 말이네요. 정책 결정 참여가 보장되어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배우는 학교 문화가 조성이 되어 있다. 그렇죠? 정책 결정 참여. 그래서 실제로도 보면은 우리 학생회 대표가 학교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몇 가지들이 있는데, 그렇죠? 학칙 개정에 관한 사항,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그렇죠? 그다음에 방과 후 학교라든지 아니면은 방학 중에 일어나는 교육에 관한 사항, 또 기타 학생 생활과 관련된 사항에 한해서는 학생회 대표가 학원위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인 권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이게 보장이 되는지는, 그쵸, 미지수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윤리적 생활 공동체의 핵심 키워드,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신뢰와 공감, 자율과 책임, 협력적인 학교 문화,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실천 중심 민주 시민 교육. 존중과 배려의 학교 문화, 상호 존중, 배려의 문화 일상화. 모두가 존중받는 인간 중심적인 교실 공동체. 경쟁, 비교, 외적 보상 등 변별 기재나 관리, 감시 등 억압적 통제 위주의 생활 지도보다는 자율과 책임을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 제공으로 학생들에게 자기 존재의 의미를 부여한다. 학생들에게 관심, 수용, 공감과 애정의 유대감을 기반으로 한 안전한 관계 속에서 자존감을 가질 수 있는 존중과 배려의 생활 공동체를 만든다. 그렇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그렇죠.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면서, 그렇죠. 기초생활교육은 자기관리 능력을 키우는 것으로 학생들에게 생활규범의 의미와 필요를 이해하고 주체적으로 생활규범을 지킬 수 있도록, 학교폭력 왕따 없도록, 이런 것들 쭉 보시면 실천 중심 시민교육 가장 어떤 핵심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민주시민으로서 사회 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실천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실천 중심 시민교육을 강화한다. 그렇죠? 현재 우리 사회의 논쟁적 현안에 대해 학생들이 서로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야 되고요. 민주적 의사결정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신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참여와 실천의 경험 제공합니다. 그렇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실천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실질적인 학생 자치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생활 속의 민주주의 체험의 장으로서 학급 자치 운영해야 되고요. 그렇죠? 이런 것들 보시면 됩니다. 자, 전문적 학습 공동체로 이제 세 번째, 그죠? 우리 민윤전 전문적 학습 공동체는 교직원들의 동료성을 강화하여 협력적인 연구와 실천 과정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학습 공동체로서의 학교 조직을 의미한다. 그렇죠? 교사가 창의적인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역동적이고 협업적인 연구와 실천 조직으로 학습 조직화한다. 이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교사 전문성의 범위를 교육 과정과 수업 및 평가는 이제 제가 나온 거예요. 평가에 한정 짓지 않고 요거 당연한 거다.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학교와 교육의 역할을 사유하는 공공적 전문성으로 확대한다. 자, 이 말이 뭘까요? 즉, 나의 전문성의 범위가 내가 영어 선생님이면 영어 수업만이 아니라, 그죠? 사실 교육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겪는 경험의 총체인 것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구분하자고 한다면 교과교육과정과 창의적 체험활동이라고 하는 두 가지 교육과정이 있는 것이겠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또 자유학년제라든지 아니면은 뭐 스포츠 클럽 같은 것들 다양한 활동들이 있는 것이겠고 지역사회와의 어떤 교육 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사의 전문성의 영역에 들어간다. 나 영어 교사니까, 나 수학 교사니까, 나 그것만 할래. 나 외국은 안 그러는데 왜 수업만 연구할 수 있게 해줘. 나 과학이니까 나 과학만 할 거야. 나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쵸? 교사의 전문성 범위는, 이거 맞다. 아니, 여기에 한정 짓지 말고, 좀 더 폭넓게 학생들의 입장에서, 그쵸? 학생들의 경험, 교육 복지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기 위해, 어디까지 우리가 그죠? 역할은 무엇인가? 그럼 공공적 전문성으로 확대 한번 해보자. 그죠? 그런 것들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 공동체가 구축된 학교 교실의 특징은 일상적으로 교실을 개방하고 함께 연구하는 교사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 집단 지성을 촉진하기 위한 학교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 교육의 본질을 시대적 사회적 맥락 속에서 사유하고 교육과정의 구성 및 수업과 생활교육에서 실천한다. 학교가 당면한 교육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단지성의 발현으로 협력적 문제를 해결한다. 학교 안과 밖의 학습 공동체를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한다. 학교 조직의 학습 조직과 공동 연구, 공동 실천, 수업 개방과 성찰.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같이 연구하고 같이 실천하자. 그렇죠? 누가 강사 와서 하는 게 아니고 교육청 장학사 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이 서로 연구해서 서로 실천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수업 보여주고 계속하자. 이런 것들. 창의적 교육과정은 그쵸? 교육의 공공성 구현을 목적으로 학생들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영향을 기를 수 있도록 그쵸? 교육 공동체가 함께 참여하여 참된 배움을 조직하고 운영하며 성찰하는 총체적인 교육을 의미한다. 그쵸? 교육과정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 편성 운영한다. 보편적 수업 설계, 그 다음에 기회 한번 말씀하세요. 배움의 주체가 되고 학생의 배움이
배움이 학생의 삶과 연결되는 교육과정. 그렇죠? 학생 개개인의 발달 단계와 적성 흥미 수준, 학습 속도를 고려한 학습의 개별화가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런 것들. 그래서 요거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죠? 다 포함되겠죠. 교육, 과정, 수업, 평가 다 포함되겠죠. 학생 개별화, 학생 맞춤형, 지역 맞춤형.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의 특징, 그렇죠? 학생의 다양한 소질과 특성에 맞는 학습 설계, 학교 및 지역의 특성과 상황을 고려한 다양하고 자율적으로 특성화된 교육과정, 그죠? 학생들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과정. 모든 학생이 배움의 주체가 되어 자신의 고유성, 독자성, 잠재성. 이거 간단한 말로 뭐예요? 학생의 존엄. 그렇죠? 배움의 과정에서 자신의 꿈을 구체화하여 역량을 키운다. 창의적 교육과정의 핵심 키워드, 교육 공공성의 구현. 공공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를 위한 교육이죠. 상위 4%를 위한 교육, 상위 10%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공공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그렇죠? 우리 뭐 10년 전, 20년 전 고등학교 졸업식에서는 뭐 상위 10%만을 위한 졸업식이었던 분위기였던 적도 있었죠. 그렇죠? 학교에 소위 좋은 대학교 진학한 친구들 플랜카드 걸리고 그런 거 하지 말자라는 거죠. 개인의 존엄 구현, 성장 도모 모두를 위한 공공의 가치 실현, 학생 개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고려한 보편적 수업 설계, 교육 공동체가 함께 만들고 성찰하는 교육과정 수업의 내실화를 통한 학력 향상 및 다양한 평가 체계 운영. 다양한 평가 체계 뭐가 나올까요? 성장 중심 평가. 그렇죠.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지역 특색,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 뭐가 나올까요? 배움 중심 수업. 그렇죠? 이런 것들. 그다음에 학생 주도성 프로젝트. 창의적. 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과정 운영의 다양화, 학생의 조화로운 성장을 지향하는 교육과정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혁신학교 운영의 실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다루지는 않고요. 이거는 쭉 읽어보시면은 요 전에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맥락을 거의 같이 하기 때문에 혁신학교, 혁신교육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혁신학교 다시 한번 혁신학교, 혁신교육이란 무엇이다? 여기 결국은 무엇이다? 결국은 공공성이다. 공공성이다. 모든 학생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죠? 최적의 교육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민윤전창, 민주성, 모두가 참여하는 거죠. 모두가 같이 참여하고, 모두가 같이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겠죠. 배려하는 것. 참여하되 존중하고 배려. 학생은 어떻게? 민주, 시민, 교육 되는 거죠. 전문성은 어떻게? 교사가 그쵸? 교사 중심으로 그쵸? 공동체 중심으로 학습 조직화해서 그쵸? 창의성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 창의적인 교육과정 그쵸? 단순히 교육과정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수업, 평가, 교육과정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학생 모든 개개인에 맞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무엇이다?
혁신학교 혁신교육의 원리다. 민윤전창. 그래서 이 정도 한번 보시고 요거 이 문서 꼼꼼히 읽어보시면 기본적인 혁신학교란 무엇이고 혁신학교의 어떤 운영 원리, 운영 철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 말고도 다음에 혁신학교에 대한 설명 또 자세하게 나온 기본 문서 있으니까 그때 또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